26년 지방직 구급 해설 강의입니다. 한번 총평 한번 더 보고 합니다. 26년 지방직 구급 행정학 문제는 최근에 시행된 문제 중에서 평이하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직 구급의 25년, 24년도의 문제하고 비교했을 때 평이하다는 겁니다. 뭐 절대적으로 평이하다는 게 아니라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25년, 24년 문제에 비해서 좀 평이했고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주로 다룬 영역이 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이제 11번 이제 해설 때 보게 될 겁니다. 수업 시간에 문풀에서 강조한 것이 이제 출제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족이라고 해서 다 고객 관점은 아니죠. 직무는 직원이 수행하는 거지 고객이 수행하는 거 아니죠. 제가 수업 시간에 썼던 표현입니다. 직무는 직원이 수행하니 직무 만족은 이제 학습과 성장의 관점이죠. 두 번째, 13번은 1, 2, 3번의 선지가 기존의 기출과 문풀 패턴에서 이제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답을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4번 지문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인데 이제 1, 2, 3번이 이제 쉬웠던 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13번 할 때 보게 될 겁니다. 20번은 11과 20을 잘 구별하고 특정 드라마상 이제 이름으로 이제 오이영이라는 어떤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 이름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를 좀 이수하면서 좀 열심히 했던 수강생이라면 이 정도 점수는 나와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끔 많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1번부터 보시면 간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간료제 역기능, 병리현상은 일관되게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1번, 법규나 규칙과 같은 수단을 관가하고 목표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자, 봅시다. 이건 이상해요. 이 문제 자체가 1번 질문 봐봅시다.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이해하는 행동을 하는 게 도덕적 해이예요. 무조건 틀렸는데 앞에 지문도 한번 볼까요? 수단을 관가하는 거 목표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목표를 관가하고 수단에 집착하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대치전환이라 그래요. 대치전환.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도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2번. 불필요한 문서 작성이 많아지고 형식에 치우치게 되어 법문 용례, 문서 다작주의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안정적인 조직 구조 내에서 변화를 두려워하며 선례나 상급자의 권위에만 의존하려는 무사한일. 무사한일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는 걸 무사한일이라 그러는 거죠. 한정된 좁은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타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전문화로 인한 무능이 나타납니다. 훈련된 무능, 전문화로 인한 무능. 그러니까 전문화로 인한 무능 또는 훈련된 무능은 새로운 거나 다른 업무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기존의 것만 잘하는 거고. 2번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나카무라와 스모르드의 정책 집행 유형입니다. 결정자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표죠. 결정자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만 제시합니다. 집행자는 그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수단을 선택하는 등 광범위한 재량을 이음받아요. 그러니까 결정자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만 하고 나머지는 집행자가 하는 거예요. 재량적 실현가형이죠. 재량적 실현가형입니다. 이 패턴의 문제는 나카무라 스모르드의 5가지 모형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온 거예요. 재량적 실현가형 개념이 출제가 됐습니다. 3번. 실적주의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기획인둥이죠. 능률성입니다. 행정의 공정성,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왜? 신분이 보장되니까. 정당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역관주예요. 실적주의는 역관주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답은 4번이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신제도주의 접근법입니다. 정책적으로 내려진 선택이나 결정, 이후 결정에 계속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작용. 이게 핵심 키 단어입니다. 경로죠, 경로. 경로 의존적. 경로 의존적. 앞에 것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경로 의존적이다. 뭐다? 역사적 제도주의죠. 역사적 제도주의입니다. 됐죠? 그리고 2번, 3번 자체가 없어요. 합리 선택, 역사,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니까 얘 자체가 없죠. 근데 얘는 아니잖아요. 경로니까 1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특별의 계산과 추가 경쟁 예산에 공통적으로 어떤 예산 원칙에 대한 이해인 거죠. 자, 특별회계는 단통이에요. 단일성과 통일성의 원칙. 우리가 암기하는 거죠. 그냥 단통으로. 그러면 추경은 단일성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개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얘가 되는 겁니다. 6번 로이입니다. 로이 중에서도 분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불균형하게 형성된 재산, 소득, 권리 등을 계층이나 집단 간에 이동하는 건 이건 재분배. 정부 기관의 신설, 변경, 선거구 조정은 구성. 로그로링, 포크배럴이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배분 정책. 정부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민간 부분으로부터 추출하죠. 인적 자원을 추출하는 게 뭐예요? 징병. 물적 자원을 추출하는 게 조세. 또는 토지 자원은 토지 수용. 추출이니까 추출 정책이죠. 3번입니다. 근데 이런 데 답을 줬기 때문에 뭐 이거 재분배, 이게 구성이랑은 다를 것이고 쉽게 3번으로 답이 나오죠. 7번 문제를 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내적 타당성의 이협요인입니다. 정부는 공공장소 흡연 금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정책 시행 전후의 흡연율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기간에 우연히 대중매체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흡연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한 거죠. 역사적 요인이에요, 역사적 요인. 8번. 다음 설명에서 해당하는 예산제도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시절 국방예산에 처음 도입했죠. 누가? 맥나마라가 국방부에 처음 도입합니다. 그 다음에 연방정부에는 누가 도입한다? 존슨이 도입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내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의 시각을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합리화합니다. 합리주의죠. 근데 뭐한다? 장기적 관점이에요. 그럼 뭐한다? 계획예산제도죠. 장기적 계획과 단년도 예산을 일치시키는 예산제도입니다. (9번) 문제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무 배분의 원칙입니다. 공공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과 가장 가까운 최하위 행정단위인 기초가 우선합니다. 그럼 기초 우선 여기까지 나오면 끝나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만 상급기관이 갑니다. 기초 우선 뭐다? 보충성 원칙이죠. 포괄적으로 배분해야 된다. 경합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익을 받는 자가 비용도 부담해야 된다. 1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 끝입니다.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 일시에 정책이 결정되는 모습을 이론적 모형화하였습니다. 문제, 해결책, 선택기에 참여자 등의 요소가 따라 떠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합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10번까지 봅니다. 자, 10번까지. 전반부죠? 이 10번까지 문제 중에서 안 다룬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좀 문장이 좀 이상해가지고 한 게 1번인데, 그 문장이 이상하니까 더 틀린 거죠, 그건. 수단에 더 집착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 11번 문제 한번 봐. 아까 총평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균형 성과표 성과지표 중 고객 관점 지표 예로 옳지 않은 겁니다. 고객 만족, 정책수는 민원인의 불판율이에요. 매번 나온 거예요. 직무는 고객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부의 직원이 하는 거예요. 직무 만족은 뭐 한다? 학습과 성장의 관점이죠. 여기 한번 보실래요? 지방직이니까 지방 공론법만 해놓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겁니다. 직류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에, 직군은 직렬들의 합, 직렬의 군, 전직이란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의 직위 간의 보직 변경. 이건 전보예요, 전보. 전직은 직렬을 바꾸는 게 전직. 직렬을 바꾸는 게 전직. 직렬이란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과 곤란도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 우리가 이제 직위분류의 개념 중에서 도저히 나는 암기하는 게 힘들어요. 그럴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직급과 직렬의 개념만큼은 정확하게 외우고. 그럼 뭐 배치 전환에서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전직이잖아요. 전직은 직렬을 바꿔야 돼요. 13번 문제입니다. 자, 자원 의존 이론은 자발론이에요, 결정론이에요? 자발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또는 조직의 관리자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무엇을? 환경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조직은 자원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환경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핵심 뭐다? 어떤 조직도 모든 자원을 갖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희소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자원 의존 이론이에요. 근데 핵심 뭐다? 의존하는 희소한 자원을 수동적, 피동적으로 한다?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에 의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조직이 적극적으로. 왜? 자발론이잖아요. 조직은 능동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1, 2, 3번이 맞아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 가야 돼요. 근데 이걸 1번로 하신 분들은 뭐냐면 기본서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 자원, 희소한 자원에 의존하는데 의존한 자원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자원 의존의 핵심 3대 키워드가 있단 말이에요. 의존한다? 의존한 자원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관리한다. 이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내가 밑에 왜 써놨냐면 조직 상호 간의 협력관계 형성 요인으로 필요성, 불균형, 호혜성, 효율성, 안정성, 정당성 등을 제시한다. 자, 봐요. 조직 간의 교호작용에,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조직의 규모, 자원 의존도, 환경의 불확실성, 상호 인식도, 활동 분야, 영역의 유사성 등을 드는 경우는 있어요. 일부 교수님들 책에 나와요, 이게. 얘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어요. 일부 교수님 책에 이것을 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원 의존할 때. 근데 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이 13번은 출제자가 이런 일부 교수님이 이렇게 예로 드는 경우를 알고서 풀어낸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보편적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학원 강사들 책 말고 교수님들 책에. 일부 교수님이 이렇게 나열을 해요. 일부 교수님 책에. 그러면 그걸 알고서 풀어낸 문제는 아니고 1, 2, 3번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4번을 답으로 가는 게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13번의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뭐예요? 기본서 자원 의존 이론을 한번 가서 보시라는 거예요. 1, 3번이 다 나와요. (14번) 문제 봅니다. 정보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라이트 모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너무 쉽게 준 거예요. 라이트는 세 가지잖아요.
라이트가 미국이지 무슨 영국이 왜 나와요? 미국이 연방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관계를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그럼 볼게요. 내포 권위가 뭐예요? 포함형. 대등 권위가 뭐예요? 분리형. 중첩형. 내포 권위형은 연방 주정부 간의 위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계. 대등 권위 뭐예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분리된 상호 독립된 관계를 가지나 주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에서는 지방정부, 주정부 내포되는 거 이거 답으로도 나왔잖아요. 기출문제 예문에. 우리 기본서 여기에만 파란색이 되어 있어요. 중첩권이에요. 연방, 주, 지방정부가 상호 의존 관계에서 각기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 부분 기능을 공유하는 거예요. 영국이 왜 나와요? 뭐 5가지가 왜 나와요? 라이트는 3가지 모형입니다. 굳이 영국은 로스인데, 로스가 영국인데, 로스는 뭐예요? 중앙정부가 우월적인 자원이 뭐예요? 법적 자원과 재정 자원. 지방정부가 우월적 자원이 뭐예요? 조직과 정보 자원. 각 우월적 자원을 가지고 의존하잖아요. 그게 영국의 로스 거예요. 기업가 정치입니다. 기업가 정치는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변수만 외우도 풀 수 있는 문제죠. 뭐 특징을 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평이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16번) 봅니다. 국가공모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견책은 전과에 대해서 훈계하고 회계하게 합니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합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전액 감화합니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 처분은 휴직하고 있으면 정지해야죠. 그러면 이거 할 때 어차피 돈 못 받잖아요. 감봉은 3분의 1 삭감, 얘는 전액 삭감. 그러면 어차피 휴직하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기간 동안 휴직해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정지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집행을 정지해야 됩니다. 휴직 기간에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이해를, 이게 법조문인데 이해도의 문제잖아요. 이해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다도 1번, 2번, 3번이 다 옳은 질문이란 건 누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출문제 질문들이. 그래서 얘가 틀린 겁니다. 17번. 자, 그나마 얘가 좀 어려웠다 할지라도 우리 수험생들은, 그러니까 우리 커리를 따랐던 제 커리, 이거 틀면 안 되죠. 왜? 네트워크 조직은 비용이 2가지가 있잖아요. 눈이 다르잖아요. 투자 비용은 감소되죠. 조정 비용이 증가할 뿐이에요. 보조단에 2가지 비용이 있다. 주의하시라고 보조단에 필기까지 했죠. 그럼 네트워크 조직, 타일 관리 조직, 안정성 계열이에요? 변화성 계열이에요? 변화성 계열이에요. 옳지 않은 겁니다.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어요. 왜? 핵심이 역량인줄 합니다. 여타의 기능 A부와의 계약관계를 맺어서, 근데 A부와의 계약관계를 나보다 잘한 것과 계약을 맺으니까 비용이 절감된단 말이에요. 이때 비용은 뭐예요? 투자 비용이에요. 투자 비용. 비용이라 할 때 투자는 앞에 말을 생략하고 하는 거고, 조정비용, 감시비용은 반드시 조정, 감시라는 단어를 써줘야 돼요. 수업시간 누누이 강조해요. 조직의 경계 모성 등으로 조직의 정체성과 응집성 약화. 왜? 변화성이니까. 안정성과 응집성이 없죠. 이게 말이 됩니까?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조직이지 변화성인데 정보는 광범위하게 공유됩니다. 네. 혹시라도 얘는 너무 틀렸기 때문에 답은 쉽게 구하는데 요것 때문에 또 얼른 일본도 하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꼭 읽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 읽고 지문 4개를. 18번.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공단도 해야 되죠. 일반직 공무원 포함한 4급 이상이죠. 교육장이죠. 등록 대상자, 재판 연구관입니다. 그럼 봐봐요. 5급 이상이 어디가 있어요? 4급 이상이지. 우리가 행정사 시험 문제도 풀어줬잖아요. 거기에도 이게 있잖아요. 4급 이상이지 5급 이상이 아니에요. 재산 등록은 4급 이상입니다. 포토와 롤러입니다.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노력을 하면 업적 성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보상이 주어집니다. 보상에는 그 다음에 이제 만족감이 있죠. 그래서 업적 만족이론이라고 그러는 거고, 내재적 보상은 뭐예요? 성취감. 그러니까 외재적 보상은 승진, 보수 인상. 근데 이 업적과 보상이 평등할수록 만족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뭐가 더 평등해요? 스스로 느끼는 성취감이 항상 더 평등하죠. 그래서 내재적 보상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과정이론입니다. 보상을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으로 나누었죠. 노력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노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동영에서 풀잖아요. 얘가 직접 보니 얘는 간접. 만족감이 크면 노력을 더해서 업적이 더 커지는 거예요. 보상은 공정한 것으로 지각되어야 하며 실제 보상이 불공정하다고 인식될 경우 만족감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공정하다고 느끼는 내재적 보상이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국가재정법상 국가결산보고서와 관련하여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겁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누구한테? 감사원으로 제출하는 거죠. 언제까지? 4, 5월 10일까지. 그러면 감사원은 회계검사를 끝난 다음에 다시 5월 20일까지 정부에게 보내주는 거고. 그러면 정부는 5월 31일까지 국회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이 되는 겁니다. 해설을 20번까지 했습니다. 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자원의존이론에서 4번 지문이 여러분 처음 본 지문일 뿐이에요. 1, 2, 3번은 자주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총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고득점이 좀 나와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는 거 다시 한번 내가 느끼고, 이런 정도의 문제를 풀 때 이게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는 아니다는 것을 항상 좀 전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좀 평이했던 문제였다. 수고하셨습니다.